안녕하세요, 모터그래프 김한용 기자입니다. 오늘 만나보는 차는 레인지로버 벨라입니다. 레인지로버 벨라로 끝나는 건 아니고요, 거기에 디젤을 장착하고 있어서 D, 거기에 또 300마력이어서 300, 그리고 SE 트림이기 때문에 SE까지 붙습니다. 정식 이름으로 치면 레인지로버 벨라 D300 SE라고 할 수 있겠죠. 어떤 차인지 직접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하나 빼먹은 게 있네요. 이 차는 R 다이내믹스입니다. R 다이내믹스까지 더하면 진짜 이름 진짜 길어지네. 어쨌든 이 앞부분에서 보면 이 차의 디자인 어떻게 느껴지세요? 저는 약간 이보크를 닮은 것 같은 면도 있고, 차를 이렇게 쫙 잡아 늘려서 이렇게 팽팽하게 잡아 당겨 놓은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게 하나도 없습니다. 삥 둘러서 동그랗고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도 가게 하나도 없어요. 그냥 삥 둘러서 동그랗습니다. 이렇게 굉장히 날카로운 이런 립 부분 나와 있는 것도 굉장히 인상적이긴 합니다. 이거 이렇게까지 뾰족하게 만들 필요가 있나? 요즘 들어서 자동차 회사들의 어떤 디자인 추세인 것 같기도 하고요, 오히려 안전 기준을 통과하는 데는 더 도움이 된다고도 합니다. 매끈한 부분에 어떤 결점 같이 보이기도 합니다만, 이건 워셔액 노즐입니다. 그래서 이 헤드램프를 워시하기 위해서 이게 튀어나와서 헤드램프로 워셔액을 쏴주는 거죠. 그 안개가 가장 많은 나라가 바로 영국이에요. 그래서 안개등이 어떻게 생겨야 된다는 걸 잘 알고 있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선도하는 그런 입장인데, 작은 부분에 아주 강한 빛을 쏘는 게 안개를 뚫고 더 멀리까지 보여주는 어떤 그 의미가 있습니다. 깜빡이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흘러가는 형태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요즘은 뭐 흘러가는 디자인이 그렇게 놀랍다고 할 것도 없는데, 어쨌든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시인성이 조금 더 좋다고 합니다. 이 헤드램프의 이름은 LED 레이저 헤드램프입니다. 그 상향등이 매트릭스 형태를 갖고 있어서, 만약에 상대편에서 차가 오는 경우에 그 차가 오는 부분에 헤드램프를 죽여주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상향등을 켤 수 있다는 얘기죠. 항상 상향등을 켰을 때 마주오는 차가 그럼 눈부시면 어떻게 할 거냐, 마주오는 차 부분만 딱 가려주는 그런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그 차는 눈이 부시지 않으면서도 상향등을 계속 켤 수 있는 거죠. 정말 훌륭한 기능이지 않습니까? 이게 알루미늄 보닛이라서 딱 가벼운 게 그냥 확 느껴지는 그런 보닛이네요. 이 무게도 상당히 가볍고, 엔진룸도 깔끔하게 잘 만들어져 있네요. 이건 뭐 슈퍼차저나 이런 게 아니고 그냥 기본적인 V6 엔진입니다. V6 엔진인데, V6 엔진이 이렇게 작아? 이렇게 작은 V6가 있단 말이야? 와, 정말 작은 엔진 블럭을 잘 만들어냈네요. 커버도 최소화 시켰고, 뭐 이런 데도 다 커버할 수 있을 텐데 굳이 안 하고 이렇게 보이도록 해놨네요. 자기 엔진 블럭이 작다는 걸 강조하는 것 같이 보여요. 서스펜션은 지금 엔진룸으로 굉장히 많이 기울어진 걸 볼 수가 있죠. 보통 이제 맥퍼슨 스트럿 같으면 서스펜션의 마운트가 이쪽으로 기울어져 이쪽으로 있을 텐데, 지금 이건 WC 본이기 때문에 이 서스펜션 마운트가 안쪽으로 들어가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순행식 인터쿨러를 사용하고 있고요. 이 순행식 인터쿨러가 바로 앞에 이렇게 보이도록 이렇게 만들어져 있네요. 이런 것도 실리콘으로 만들었는데, 실리콘으로 만들면서도 이 표면을 이렇게 또 볼록볼록 엠보싱 가공까지 했네요. 약간 이 각도가 기울어질 것을 미리 감안하고서 그런 것 같기도 한데, 이게 이런 식으로 진동이 있을 것을 감안해서 아마 이렇게 잘 휘어지도록 이렇게 만든 것 같습니다. 배터리 같은 경우는 뒤쪽으로 옮겨져 있기 때문에 이 배터리를 앞에서는 이 배터리 터미널만 제공을 하고 있어요. 퓨즈와 배터리 터미널을 제공을 하고 있고, 그런 것들도 아주 사용하기 편하게, 교체하기 편하게 만들어져 있네요. 릴레이 몇 개와 퓨즈 몇 개만 보이고 있습니다. 커퍼 컬러라고 많이 얘기하는 그 구리색 컬러를 많이 이용하고 있는데요. 이 구리색이 섣부르게 금속 느낌을 내지 않았어요. 저는 여기 구멍이 뚫려 있지 않은 것도 조금 거부감이 있는데, 어쨌든 요즘 디자인 추세가 이런 거라고 합니다. 측면에도 역시 가니쉬가 있는데, 이런 가니쉬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그 구리색으로 이렇게 해놨는데, 이 부분도 역시 실제로 기능은 전혀 없는 그런 디자인적인 부분입니다. 오프로더들이 많이 갖고 있는 그런 플라스틱 하단부를 갖고 있지만, 이 부분도 역시 반짝이는 하이그로시를 사용하고 있어서 실제 오프로더의 어떤 스크래치를 막아준다거나 이런 기능들은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기대하지 말아야 되고요.
벨라에서 가장 특이한 부분은 뭐니 해도 이건 것 같아요. 도어 손잡이가 쏙 들어가서 보이지 않는다는 거죠. 쏙 들어가서 보이지 않는데, 그럼 문은 어떻게 여냐? 문 여는 방법은 뭐 여러 가지 있겠지만 이렇게 열도록 만들어 놨어요. 이게 굉장히 좀 첨단 기능인 것 같이 느껴지게끔 해놨어요. 도어핸들은 이 전체를 당기게끔 생길 것 같지만, 도어핸들은 이렇게 한쪽을 당기는 방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보통의 SUV라면 당연히 내 키보다 크겠지 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차는 내 키보다 작구나 라는 느낌이 들고, 이 벨트 라인도 굉장히 신기한 각도로 되어 있습니다. 보통의 차들은 윈도우 라인에서 그대로 이렇게 직선으로 내려가는데, 이 차는 여기에 턱을 하나 뒀거든요. 턱을 그대로 갖고 가서 이렇게 가져가니까, 만들어 놓고 보니까 와, 이건 정말 첨단 느낌이 들고, 이건 뭔가 차가 실제보다 훨씬 긴 차로 느껴진다는 그런 기분이 들어요. SUV를 추구하면서도 기존 SUV랑은 완전히 다르게 스포티한 SUV라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서 디자인됐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인상적인 건 테일램프 디자인입니다. 테일램프는 이게 3D로 입체적인 디자인을 갖고 있고요. 그런 입체적인 디자인에 이 깜빡이까지 이런 식으로 잘 통합시켜서, 아마 랜드로버에서 나온 전 차종, 과거에도 그랬고 지금까지 나온 전 차종 중에서 테일램프가 가장 얇고 가장 작은 그런 자동차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주 날렵한 디자인을 만들어내고 있네요. 오프로더라면 뭔가 당연히 이렇게 생겨야 된다라는 그런 사고방식, 그런 틀에 박힌 생각을 완전히 송두리째 깨트리는 그런 디자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랜드로버 로고가 그냥 랜드로버 로고로 끝나는 게 아니고, 지금 잘 보면 이게 지금 안쪽은 플라스틱으로 돼 있어요. 뭔가 전파가 통할 것 같이 생겼잖아요. 그래서 시계를 여기다가 딱 대면 차가 딱 열린다고요. 액티브한 자동차잖아요. 뭔가 캠핑을 간다거나 레저를 한다거나 이럴 때 유용한 차죠. 그러면 만약에 수영을 하거나 이럴 때 차키를 들고 수영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짐을 다 놓고 옷 다 갈아입고 수영복 입고 랄라랄라 떠날 때, 그때는 이제 시계만 달랑 차고 가는 거죠. 그러고 나서 액티비티를 다 즐기고 나면 시계를 딱 대고 열 수 있게, 그렇게 만들어진 그런 시나리오에서 만들어진 기능이에요. 여기 잘 보면 희한한 게 있어요. 이 후방 카메라에 워셔액 노즐이 따로 있습니다. 여기서 워셔액이 따로 쭉 나와요. 여기도 보면 워셔액이 따로 이 안에서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와이퍼도 보통 이제 아래쪽에 달려 있는 경우가 있는데, 와이퍼가 보이지 않도록 선바이저 아래쪽에 이렇게 와이퍼를 만들어 놔서 위에서 아래로 닦도록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어쨌든 액티비티를 위한 자동차다 보니까 트렁크 굉장히 넓어요. 트렁크 짜잔! 네, 이 정도입니다. 이 정도의 트렁크 공간을 제공을 하고 있고요. 트렁크 엄청나게 넓잖아요. 이런 거 가죽으로 만들었어. 세련됐다. 이 타이어는 사실 오프로더라면 타이어를 갖고 있어야 되죠. 타이어가 산에서 터져버리면 정말 낭패니까. 그리고 트렁크에는 지금 우퍼라든지 이런 것들이 보통 들어있을 만도 한데, 그렇진 않고 지금 우퍼의 역할을 하는 것이 양쪽 선반에 이렇게 두 개의 스피커가 자리 잡고 있네요. 이게 이런 부분, 유니온 잭 같은 게 굉장히 눈에 띕니다. 벨라의 어떤 특징적인 부분 중에 하나가 유니온 잭이 곳곳에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시트를 조절할 수가 있는데요. 시트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네, 이 정도 걸리는 거. 시트의 등받이 각도를 조절할 수 있다. 엄청나게 느리고 엄청나게 조금 움직입니다. 파노라마 선루프는 굉장히 인상적이네요. 파노라마 선루프가 어떤 점이 인상적이냐면, 앞에서 여기까지를 다 하나의 유리로 했어요. 유리의 이 바가 이 뒤쪽으로 이렇게 물러나 있어서, 그래서 뒷좌석을 위해서 요만큼의 유리가 더 있는 거죠. 한 뼘 조금 넘는 정도의 유리. 이게 이 경계를 왜 꼭 여기다 했어야 됐을까? 조금 이걸 앞으로 가져가면은 눈에 오히려 거슬렸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들고, 뒷좌석에 앉았을 때 이 시트의 감촉은 좀 딱딱한 스타일의 그런 가죽 소파입니다. 약간 미국 쪽이 아니라 유럽 쪽의 느낌이 나는 그런 시트고요. 가죽 자체도 굉장히 좀 질감이 단단한 가죽이에요. 이 가장자리는 지금 알칸타라로 되어 있고, 가운데는 딱딱한 약간 코팅이 좀 돼 있는 그런 가죽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가운데 팔걸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제대로 되어 있고, 컵홀더 2개 마련되어 있고, 가장자리에도 수납 공간이 있고, 스피커 한 좌석에 3개씩 양쪽에 6개가 이렇게 제공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뒷좌석에 이 에어컨 송풍구는 더 고급스러워도 되는데,
굳이 이 정도에 그쳤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이 SUV 스타일의 자동차 중에서는 휠베이스가 가장 넓은 편에 속하는 그런 차입니다. 가장 길어요. 그 긴 휠베이스 중에 상당 부분이 엔진 쪽으로 갔고요, 상당 부분이 트렁크 쪽으로 가서 이 실내 공간은 뭐 그렇게까지 넓다까지는 아닌데, 그리고 또 시트 포지션도 SUV를 탔을 땐 살짝 이렇게 꼿꼿이 앉는 느낌, 차렷 자세로 앉는 느낌, 그런 느낌이 들지만 이 차는 약간 세단을 타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약간 좀 낮고 약간 기울어져 있고 다리도 앞으로 좀 뻗어 있는 그런 구성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SUV에 탔다는 느낌이 운전석이나 뭐 뒷좌석이나 뭐 거의 SUV 느낌은 들지 않는, 그러면서 넉넉한 공간인 그런 차로 느껴집니다. 이 실내에 들어오니까 뭐 다 새까매요. 여기도 손대, 이게 손대가 이렇게 묻어 있구나. 이게 꺼져 있을 때는 이 손대가 굉장히 눈에 거슬립니다. 그런데 시동을 걸고 나면 안 보여. 네, 시동을 걸고 나면 네, 이렇게 보이는 거죠. 손대가 전혀 보이지 않아요. 일단 손대 안 보이고, 그리고 이 내비게이션이 슉 올라오는 이 부분이, 디스플레이가 올라오는 부분이 굉장히 좀 인상적이네요. 뭔가 실내에서 뭐가 자꾸 움직이는 것들이 별거 아니지만 올라오는 것 자체에 대해서 이 사용자가 느낄 때 이건 굉장히 좀 첨단 자동차인데, 뭔가 기술력이 좀 있는 모양인데, 이렇게 생각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 디스플레이에 내비게이션이 보이는 거, 이것도 꽤 괜찮아 보이네요. 요 넓은 디스플레이가 한꺼번에 탁 위치를 하고 있고, 그리고 또 이제 여기 아무것도 안 보이던 새까만 화면에 이 리모컨에 갑자기 불이 탁 들어오면서 여러 가지가 쭉 올라오니까 이런 것들도 굉장히 좀 고급스럽게 보입니다. 그리고 여기 기어 노브가 어떤 식으로 사용되는지, 뭐 일단 기어 노브가 쑥 들어가 있다가 짠 하고 올라오는 요거, 약간 있어 보이는, 나 돈 좀 쓴 차야, 나 좀 비싼 차거든, 이렇게 보여주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확실히 있어요. 어쨌든 이 차에는 정말 독특한 부분이 많이 있는데, 예를 들면 뭐 이런 것도 있어요. 뭐 버튼 눌러서 이렇게 컵홀더를 연다. 컵홀더가 사실 여기 하나 있거든요. 여기 하나 이미 있어요. 여기도 사실 컵홀더라고 하면 컵홀더를 만들 수 있죠. 여기 동그랗게 있으면 컵홀더인데, 근데 굳이 컵홀더 하나는 이렇게 열어서 눌러서 열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블랙 베젤에 여러가지 링이나 이런 것들을 두 개를 마련해 놓고 있는데, 이 링 두 개가 뭐 특별히 어떤 용도로 사용된다라는 게 정확하게 딱 하나의 용도가 아니고 여러 가지를 할 수 있는 멀티펑션 링입니다. 평소에는 공조장치를 에어컨을 끌 때 끄는 기능이 많이 필요하잖아요. 그런 경우에 꼭 사용되는 그런 기능들, 그런 걸 위해서 배정이 되어 있고요. 그러니까 아래쪽은 차량의 기능들, 그리고 공조장치, 그리고 시트 열선, 이런 식의 세팅들을 하게 되어 있는 거고요. 자주 사용되는 것들은 주로 위에 있습니다. 위쪽 디스플레이에는 내비게이션이라든지 오디오라든지 이런 것들을 세팅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실제 내비게이션 화면을 보면요, 내비게이션이 지금 뭐 여러 가지 기능들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내비게이션 화면이 그대로 이쪽 이쪽 계기판 안에도 나오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게 특징입니다. 그리고 내비게이션이 움직임이 굉장히 부드럽고 굉장히 자연스러워요. 이 차는 360도 주차 파킹 어시스트라는 기능을 제공을 하고 있는데, 360도 하면 보통 이제 어라운드 뷰를 떠올리게 되잖아요. 근데 이 차에는 어라운드 뷰가 달려 있는 건 아니고요. 이 차에는 후방 카메라, 그리고 360도 파킹 센서가 있습니다. 측면엔 센서가 없지만, 센서가 없는 측면에도 장애물이 가까워지면 이렇게 장애물이 가까워지고 있다라는 걸 이렇게 보여준다는 거죠.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후방 카메라는 조금 개선의 여지가 있어 보이긴 합니다. 후방 카메라의 가이드가 좀 약간 엉성하게 이렇게 만들어져 있네요. 자, 여기까지 하고 실내 디스플레이는 어느 정도 지켜봤고요. 이제 주행을 하면서 차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도록 하죠. 근데 이게 비가 올 분위기가 나는데? 네. 이런 차는 사실 달리다가 비가 오면 오히려 축복이랄까? 이런 느낌이 들죠. 그냥 막 길이 미끄럽거나 아니면 진흙탕이 되면 오히려 더 기분이 좋아지는 그런 차, 몇 안 되는 차 중에 하나입니다. SUV들 뭐 디스커버리라든지 이런 차들은 정말 그거는 뭐 비가 안 오면 좀 섭섭한 차인데, 이 차는 그건 아니고 비가 안 오면 안 오는 대로 즐겁고 비가 오면 오는 대로 또 즐거운 그런 차예요. 특히 이 차에 있는 기능 중에서 제가 정말 신기하다고 느끼는 거, 정말 이 차밖에 없는 기능이라고 생각되는 게 하나 있는데,
워터 레벨 센서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물속 정말 비가 많이 오거나 아니면 홍수가 났어. 그럼 이 차를 타고 홍수 속을 막 헤매고 가야 되잖아요. 그때 물이 얼마나 높이 올라가는지를 볼 수가 있어요. 물론 뭐 그럴 때 사용하라는 건 아니고, 개천이라든지 이런 개울이라든지 이런 데를 지날 때 물 깊이가 어느 정도 되는지를 센서로 보면서 이제 그 센서로 요 정도라면 이 차로 건널 수 있겠구나, 이 차로 건널 수 없겠구나, 이런 걸 확실히 단숨에 딱 알 수 있도록 해주는 거죠. 사실은 이 차는 디젤이고요. 그 디젤인 건 단숨에 딱 알 수 있는 게 이 RPM 게이지가 너무 그 낮은 데서 시작합니다. 4000 RPM이면 레드존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차는 보통 어지간한 디젤보다 더 낮은 RPM에서 그 레드존이 시작하는데, 낮은 RPM에서 레드존이 시작되는 게 디젤에선 하등 문제가 될 게 없거든요. 낮은 RPM으로 계속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주행하는 게 오히려 더 좀 무리도 덜 갈 것 같고, 조금 더 여유로운 운전도 가능하고, 추월 가속도 더 편하고, 여러 가지로 편해요. 그런데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다면, 이 차는 패들 시프트가 있으니까 패들 시프터를 통해서 RPM을 높여가면서 이렇게 운전을 하고 싶다, 이럴 때 시프트를 몇 개 못 하는 거예요. 한번 하고 나면 더 이상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런 게 조금 아쉬운 거. 시프트를 자주 하고 싶다, 비록 그게 효율적이 아닐지라도 나는 자꾸 시프트 다운을 하고 싶어, 이럴 때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8단 자동 변속기가 장착이 되고요. 8단 자동 변속기 덕분에 굉장히 낮은 그 출력의 엔진부터 강력한 출력의 엔진까지 모두 다 굉장히 부드럽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어요. 크루즈 컨트롤 한번 해봅시다. 한번 해보죠. 크루즈 컨트롤. 자, 크루즈 컨트롤도 이렇게 디스플레이에 잘 나오니까 굉장히 좋은데요. 잠깐만, 이거 크루즈 컨트롤이 어댑티브가 아니야. 그냥 그대로 막을 뻔했네요.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모델이 있을 텐데 지금 이 차는 어댑티브가 아닙니다. 시승차는 어쨌든 아니네요. 아쉽게. 서스펜션이 단단하다 보니까 이 핸들의 주행 감각도 확실히 바뀌네. 이게 어떻게 이렇게 바뀔 수가 있죠? 이 컴포트 모드하고 이 스포츠 모드하고 이 핸들의 반응성도 달라지는 느낌이에요. 컴포트 모드에서는 그냥 소프트한데요. 그냥 부드럽게 넘어가는 느낌이고, 넘어갈 때도 부드럽고 약간 휘청하면서 넘어갔고 또 휘청하면서 돌아오는 느낌이 있는데, 약간 핸들의 유격도 조금 있는 느낌이 드는데, 이 다이나믹 모드로 가면 굉장히 샤프해지고 굉장히 단단하고 핸들도 예리하게 변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세팅을 조금 바뀔 텐데, 근데 운전자가 느낄 때는 엄청나게 달라지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이 핸들의 이 조향 감각은 정말 스포츠카처럼 만들었습니다. 그 전에 있었던 어떤 랜드로버, 어떤 레인지로버보다 훨씬 더 고급스럽게 잘 만들어냈어요. 이 차선을 넘어갈 때 지금 뭔가 밟은 것 같은, 드르르르 하고 밟은 것 같았잖아요. 근데 바닥에 지금 아무것도 없거든요. 아무것도 없는데 뭔가 있는 것처럼 이렇게 진동을 일으키는데, 이 느낌이 굉장히 정말 놀라워요. 이건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다 싶을 정도로 잘했는데, 지금 조수석에서도 진동이 느껴지잖아요. 그 얘기는 이게 그 핸들을 그냥 진동하는 게 아니라 이 서스펜션의 그 에어 서스펜션 부분에 아마 그 부분을 진동시키는 것 같아요. 마치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그 돌기를 밟은 것처럼 느껴지게끔 하는 그런 기술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진짜 세련된, 정말 핸들을 떨면 운전대만 느껴지잖아요. 아니면 뭐 시트만 떨든가 하면 시트만 느껴지고, 근데 이 전체가 떠니까, 그러니까 이게 온 가족들이 다 한꺼번에 지금 차선 살짝 넘어갔구나, 뭐 이렇게 느낄 수 있도록 이렇게 돼 있네요. 뭔가 든든하네요. 이게 SUV 느낌을 살짝 갖고 있는데, 사실 크게 SUV도 아니면서 SUV 느낌만 갖고 있는 차라고 생각했는데도 그래서 기분은 꽤 든든하네요. 자, 오프로드를 갈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운전 모드를 바꿔야 됩니다. 일단 운전 모드를 어떻게 바꿔요? 운전 모드를 여기 지금 진흙, 모래, 뭐 잔디 자갈, 눈길 이렇게 있잖아요. 잔디 자갈이 더 가까운 것 같아요. 그죠? 모래 아닐까요? 근데 여기에 뭐 모래는 일단 빠지지 않게 하는데 더 포커스가 돼 있고,
그리고 이게 사실은 그 로우 기어가 따로 없거든요. 디스커버리 같은 경우는 로우 기어가 있지만 이건 로우 기어 없이 만들어진 트랜스퍼 케이스라서 그래서 로우 기어 없이 차체를 높이는 기능은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차체를 높이면 지금 차가 높아지죠. 쭉쭉쭉쭉쭉쭉 이렇게 높아지는 게 느껴지죠. 네. 차체가 이렇게 높아지면 그럼 그 상태로 이제 올라가는 거죠. 진입각 진출각이 엄청 커지고 이 동급에서, 그러니까 중형 SUV 중에서 아마 진입각 진출각이 가장 큰 차라고 볼 수 있어요. 지금 헤드램프가 굉장히 특이하지 않아요? 저 딱 보이는 저 부분만 콕 찍어서 밝게 하는 요런 기술, 그리고 마주오는 차가 있으면 그 부분만 싹 가리는 그런 기술, 이게 요번 벨라의 어떤 헤드램프의 특징적인 부분이죠. 언덕을 올라가는데 그냥 가면은 재미없으니까 살짝 볼 수 있게 로우 트랙션 출발도 활성화하고, 로우 트랙션 출발이라는 건 눈길이나 이런 데서 차가 천천히 출발해야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 지원해 주기 위해서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오프로드 정보를 보면 지금 여기 차가 미끄러운 곳에서 저절로 이렇게 락이 걸리는 걸 볼 수가 있죠. 여긴 미끄러운 곳이니까 락을 걸어야 되겠어. 그리고 차가 바퀴가 미끄러지는 걸 보여줍니다. 어느 쪽이 미끄러지는지 보여주고, 그리고 어떻게 기울어지는지도 이렇게 보여줘요. 여기가 미끄러지고 있어요. 네, 이렇게 보여주죠. 보통 SUV라면은 이런 기능들이 꽤 많이 필요해요. 오프로드를 갈 땐 이 노면이 어떻게 돼 있는지를 알아야 이제 지금 한 바퀴가 떴구나, 여기서 멈춰야 되겠다라고 생각되는 그런 거. 바닥이 조금 뭔가 패여 있는데 괜찮겠죠? 뒤로 보니까요. 근데 이게 레인지로버가 말이죠, 지금. 레인지로버가요. 옛날에 소렌토보다 좀 잘 들려갔던 기분 탓이겠죠. 기분 탓이겠죠. 네, 이렇게 거뜬하게 올라오고 있네요. 이 험준한 길을 정말 다른 SUV는 절대로 따라올 수 없는. HDC 일단 발을 떼보겠습니다. 얼마나 속도가 세팅되어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제는 HDC도 속도를 세팅할 수가 있거든요. HDC를 한 15km 정도 세팅한 것 같네요. 그래서 오프로드를 갈 때 이 차처럼 편하게 갈 수 있는 차가 없습니다. 브레이크를 안 밟아도 되니까 오프로드 크루즈 기능이 있는 셈이에요. ATPC라고 하는 기능인데요. ATPC라고 세팅을 해 놓으면 오프로드에서 정해진 속도로 일정하게 이렇게 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오프로드 가는 게 너무 난 지겨워, 그냥 차가 알아서 크루즈로 가주면 좋겠어, 이런 경우에 쓸 수 있는 기능이죠. ATPC나 HDC나 기본적으로 같은 역할을 합니다. 지금 HDC가 켜졌는데 13km로 세팅을 해놨네요. 그래서 브레이크를 전 지금 밟고 있지 않은데 차가 13km 정도로 속도 제한을 한다. 근데 제가 사실 잘 모르겠어요. 제가 오프로드를 그렇게 즐기는 타입이 아니라서 이 기능이 꼭 필요한 건가? 이런 생각은 듭니다. 있으면 편리하긴 하겠지. 근데 오프로드를 고속도로 달리듯이 2시간, 3시간 달리진 않지 않나? 2시간, 3시간 달린다 손 치더라도 그게 운전자의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한 거 아닌가? 막 앞에 돌 있는지 아닌지 잘 살피고 막 굉장히 집중해서 운전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걸 차한테 맡긴다?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이 차에는 그런 기능이 있고 그렇게 내리막에서 대신 도와주는 기능을 하고 있네요. 압축 공기를 저장해서 사용하는 방식의 자동차들은 이걸 오르락내리락 하는 걸 몇 번 못해요. 한 두어 번 하고 나면 더 못하게 되는 차들이 있는데요. 이 차는 지금 압축 공기를 이용하는 방식이 아니라 그때그때 사용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 걸 볼 수가 있네요. 계속 몇 번이고 오르내려도 계속 작동되는 타입입니다. 에어 서스펜션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 차는 그 코일로 되어 있는 이 금속 스프링이 없는 모델이고요. 금속 스프링이 없는 건 뭐 이 차의 장점이자 단점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서킷을 만약에 간다 라고 하면 그 에어 서스펜션이 조금 부담되게 느껴질 수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온도에 따라서 조금 서스펜션의 그 느낌이 달라질 수 있다. 이 부분도 하나의 단점이라고 할 수 있겠죠. 서스펜션이 기본적으로 조금 여진이 있는 편이에요. 약간 진동이 있고 그 다음에 약간 남습니다. 그 진동이 약간 남는 편인데
그건 컴포트일 때 그렇다는 거고요. 다이나믹으로 바꿔놓고 나면 훨씬 안정적으로 바뀌네요. 개인적으로 저는 이 차의 다이나믹이 참 인상적이고, 온로드에서는 이렇게 훌륭한 주행 성능을 보여줄 수가 있나 싶을 정도로 정말 SUV 중에서는 정말 인상적인, 정말 만족감 높은 그런 주행 성능을 보여줍니다. 레인지로버 벨라의 장점 첫 번째, 뭐니뭐니 해도 디자인입니다. 이 차가 다른 차하고 구별되는 것은 주행 성능 물론 좋죠, 서스펜션 물론 좋죠. 하지만 디자인만큼은 이 차가 정말 유니크하고, 아무리 멀리 있어도 이 차가 벨라라는 걸 누구나 알 수 있을 정도로 독특한 디자인을 만들어냈어요. 게다가 최첨단 이미지로 무지하게 손잡이가 쭉 나오는 이것만 해도 벌써 이미 게임 끝난 거죠. 다른 SUV들 어떤 차가 이런 게 있어요? 이 안에 디스플레이 두 단으로 딱 나오고, 여기에 디스플레이 터치로 쫙, 이거 열어줄까? 뭐 이런 거. 이런 SUV 어디 있어요? 장점 둘, 이 차는 에어 서스펜션을 갖추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온로드, 오프로드 이 양쪽 모두를 만족시키는 자동차로 잘 만들어졌습니다. 온로드에서는 좀 더 차체를 낮춰서 정말 승용차처럼, 스포츠카처럼 달리게 했고요. 오프로드에서는 정말로 오프로더처럼 정말 차체를 높여서, 그래서 진출각, 진입각을 키우고, 그래서 아무리 험난한 길이라도 맘 편히 갈 수 있도록 만든 것이 이 차의 큰 장점입니다. 터레인 레스폰스 같은 것도 있고요, 그리고 HDC 같은 것도 있고요. 이런 오프로더 기능들을 다 갖고 있어서 만약에 필요하다면 그냥 순수한 마음으로 오프로드를 즐기기 위해서 이 차를 산다 라는 사람은 없겠죠. 하지만 만약에 원한다면 언제든 갈 수 있는 그런 마음속의 드림카 같은 그런 역할을 해줍니다. 이 차의 장점 세 번째, 이 차에는 다양한 첨단 기능들이 들어있죠. 뭐 전자장비를 가득 채워서 정말 뭐 계기판에 뭐 디스플레이가 나오고, 여기 디스플레이 나오고, 여기 디스플레이, 온갖 기능들을 그냥 막 정말 수없이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 이 정도 동급에 있는 어떤 SUV도 이렇게까지 화려하게 만들어진, 정말 기술을 총집약한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그런 차는 없었죠. 그런 점에서 이 차에 가장 큰 장점이 하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단점 첫 번째, 가격입니다. 가격. 지금 이 차 시승차의 가격이 1억 1천만 원이 넘습니다. 가격이 조금 조금 높아요. 많은 분들이 얘기하실 거예요. 이게 어쨌든 생필품은 아니니까, 생필품의 가격을 높이는 건 정말 비난받아야 마땅하죠. 예를 들면 뭐 쌀, 물, 전기 이런 가격을 높인다, 이거는 이 사회에 수많은 사람들이 공용으로 사용해야 되는 거니까 그걸 높이면 그건 정말 지탄받아야죠. 하지만 럭셔리 제품들, 굳이 몇몇 사람들만을 위한 차고, 그런 경우에는 가격을 자기가 높이는 거야 자기 마음이죠. 어차피 안 사면 되니까. 근데 그러면 이 차에 대해서 평가를 하는 제 입장에서는 사실 가격에 대해서 이 차의 가치에 비해 가격이 좀 높다 낮다 이런 평가는 해줄 수밖에 없거든요. 다른 나라 가격에 비해서 조금 높게 나온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물론 옵션이 그렇게 나왔어요. 옵션이 좀 좋은 편이에요. 이 차에 대적할 상대는 해외에서는 뭐 포르쉐 마칸이나 뭐 이런 차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이 차에 대항할 차가 포르쉐 카이엔이에요. 포르쉐 카이엔하고 같은 급의 가격을 갖고 있어서 조금 보통 사람들이 생각할 땐 높다고 판단할 수 있겠다, 높다고 평가하는 사람들이 많겠구나, 뭐 이런 정도 생각은 듭니다. 얘는 1억 860만 원부터 시작하네요. 이게 지금 1억이 넘는다고? 네. 야? 이거 진짜 이게 1억 800? 그게 이거보다 낮은 거라는 거 아니야? 이건 그럼 1억 1000 몇백이라는, 2000 몇백이라는 거야? 진짜 미친 가격이다. 이게 막 실드를 하면서 얘기를 하려니까 굉장히 좀, 아무튼 비쌉니다. 네, 이거 실드 안 돼. 단점 두 번째, 터치에서 약간 좋아하는 사람, 싫어하는 사람이 딱 나뉩니다. 좋아하는 사람은 와 이거 최신이네, 와 화려하다 라고 하고 좋아하지만, 싫어하는 사람들은 이 터치라든지 이런 것들이 너무 생소하게 느껴지고, 그리고 실제 자동차의 그
기본 감성을 오히려 해친다고 느끼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런 터치를 또 싫어하는 그런 경우가 또 꽤 있습니다. 싫어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또 좋아하는 사람들은 야, 그거를 싫어한다니 말이 되냐, 그 좋은 걸 그걸 왜 싫어하냐, 오히려 그게 기능적이고 더 편리하지 하면서 이해 못하는 사람도 있지만, 저는 좋아하는 편입니다만 이 차에는 약간 그 터치에 그 피드백이 조금 더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터치를 눌렀을 때 내가 터치를 눌렀다는 확실한 그런 느낌이 들게 하는 그런 것이 조금 부족합니다. 단점 세 번째, 이 차는 1억이 넘는 자동차인데도 불구하고 ADAS 기능, 그러니까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이라든지 뭐 긴급 제동이라든지 뭐 차선 이탈 방지라든지 이런 기능들이 충분히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것보다 한 등급 위의 차에는 아마 들어있을 게 분명해 보이는데요. HSE 버전은 모르겠지만 지금 이 SE 버전에는 그런 것들이 다 빠져 있다는 게 큰 실책인 걸로 보입니다. 왜 실책이냐면, 옵션을 선택하는 사람이 처음에 우리나라에서 상품 기획을 할 때 다른 옵션을 다 빼고 ADAS부터 넣었어야 돼요. ADAS부터 넣고 나머지 기능을 조금씩 럭셔리한 건 나중에 붙여도 되는데, 약간 이 우선순위를, 약간 상품 설계할 때 우선순위를 조금 더 신중하게 고려했어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요즘 들어서 ADAS의 중요성은 정말 더 말할 나위 없이 중요한데, 그런 옵션은 조금 아쉽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지금까지 레인지로버 벨라를 시승해 봤는데요. 레인지로버라는 이름이 사실 이 차에 잘 맞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초창기엔 굉장히 걱정도 했는데요. 실제로 타보니까 이래서 레인지로버라는 이름을 붙일만 하구나, 이래서 이 차가 오프로더 그리고 온로더 이 둘 다 만족시키는 자동차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봤던 랜드로버와는 완전히 그 궤를 달리하는 차인데요. 앞으로 랜드로버가 어떤 식으로 나갈지 그 미래를 바라볼 수 있다는 점도 이 차의 관전 포인트였습니다. 지금까지 모터그래프 김한용 기자였습니다.